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 계속 다녀야 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장 생활의 가장 큰 전환점이죠. 바로 이 이직을 단순한 퇴사가 아니라 성공적인 커리어 점프로 만드는 전략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회사를 떠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거의 70%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정말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연봉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직을 처음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커리어를 위한 진짜 전략적인 도약을 이루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20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무려 83%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더 나은 보상을 받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지금 연봉이 낮아서 도망치는 식의 이직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돈이 물론 중요한 시작점이긴 한데 여기에만 매몰되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용 사이트 딱 켜기 전에 우리가 진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워라밸? 그것도 아니면 커리어 성장? 이 중에서 딱 하나, 나만의 최우선 순위를 정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 헤드헌터가 들려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분의 목표는 워라밸이었어요. 내 개인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게 목표였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엄청난 제안을 한 겁니다. 연봉 30% 인상, 대신 책임은 훨씬 더 커지는 조건이었죠. 이분 결국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끊임없는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6개월 만에 번아웃이 왔고 또다시 이직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연봉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원래 목표였던 워라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이 사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눈앞의 달콤한 제안에 흔들려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한 전문 헤드헌터가 알려주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연봉 그 이상의 것을 보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목표랑 맞는가? 이 새로운 일이 나의 최우선 순위를 정말 만족시켜주는지 따져보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예요. 내가 이 회사 문화에 적응해서 최소 2, 3년은 잘 다닐 수 있을까?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책임만 다하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되게 좋아 보이죠? 한 개발자분이 정말 자율적인 스타트업 문화를 기대하고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 말의 진짜 뜻은 오직 성과가 전부다 였던 거예요. 결국 엄청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해요. 이번 이직이 나의 다다음 커리어를 위해 어떤 발판이 되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한두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전략적인 이직은 지금 당장의 직장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경력 연차에 따라서 이직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경력 1년에서 5년 차까지는요, 한 우물을 파면서 자기 직무에 전문가가 되는 데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5년에서 7년 차에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고요. 진짜 위험 구간은 바로 7년에서 10년 차입니다. 이때 갑자기 나 이제 완전히 다른 일 해볼래 하면서 직무 전환을 꿈꾸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왜 이게 함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10년 동안 마케팅만 해온 35살 경력자를 신입 개발자로 뽑고 싶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깊은 경력이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초기에 한 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쌓지 못해서 나중에 정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가서 직무를 바꾸려고 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마쳤고 드디어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와, 끝났다 싶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험난할 수 있거든요.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45.2%.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이직 후에 새로운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 이유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나 일하는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죠. 또 경력직으로 왔으니까 바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엄청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길 경력직이라도 회사에 완전히 녹아드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나 걸린대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점을 한번 확 넓혀보겠습니다. 이직이라는 게 인생의 최종 목적지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건 훨씬 더 긴 우리 커리어 여정의 딱 한 걸음일 뿐입니다. 어느 숙련된 직장인이 남긴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직은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맞아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새 직함이나 더 높은 연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목표는 뭘까요? 바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회사의 부속품이 돼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자기다움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삼성의 김 과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에서 일하는 김아무개로 남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미묘하고도 강력한 차이가 장기적인 커리어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직을 준비하실 때 단순히 연봉이나 직함만 보지 마시고 그 이직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